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워낙 오랜만에 뵈서 이거 항상 갖고 이거 있으셔야 돼요. 이거. 네. 여기 계신 분은 이 차를 안 포기한 거죠? 네. 아주 현명하신 선택이세요. 정말. 2차 시험장 가시면 거의 대부분 후회하세요. 일주일만 공부해도 이거 다 풀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거의 대부분 1차만 하신 분들은.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네. 2차까지 가는 게 맞아요. 35쪽 보겠습니다. 35쪽. 오늘 공간정보법 다 끝내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적공부 보겠습니다. 지적공부.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거 나오나요? 이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라 하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되겠죠.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이 정보는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정보는 어떠한 정보인지 등록 정보가 등록사항이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꼭 공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소재 지번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이 소재 지번은 네?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이 토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어느 지번의 토지다라는 것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름표 역할을 하니까 이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돼야 돼요. 그렇죠.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모든 지적공부에 소재 지번만큼은 다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모든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예요. 따라서 지목이 등록이 될 때도 완전한 명칭,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토대와 임대에는 지목이 정식 명칭으로 등록이 돼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지목이 뭐로 등록이 된다고 그랬죠? 부호로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호는 24개는 두 문자를 따서 만들었고 4개는 두 번째 글자인 차문자를 따서 만들었죠. 요 4개는 뭐가 있었습니까? 차, 장, 천, 원. 요 4개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지목을 만든 겁니다. 차는 뭔가요?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렇죠. 이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되지 않을 겁니다. 이 경계는 직선이죠. 직선은 그림 형태고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는 뭐가 있었죠? 지적도, 임야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지적도, 임야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좌표값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그림 형태의 정보는 아니죠. 그림 형태의 정보는 아니니까 도면에는 등록이 안 될 겁니다. 또한
좌표 형태의 정보도 아니니까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이 안 될 겁니다. 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요. 뭐가 있습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 소유자에 관한 정보죠. 그렇죠. 그러면 소유자, 소유권 변경 일과 이 변경 원인, 변동 원인, 요것도 바로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이 소유권의 변경 날짜와 변경 원인이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축지법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는 축척이 등록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공유지분을 달리 표시하면 소유권 지분을 얘기하겠죠. 네. 소유권 비율, 이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두 개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공유지 연명부에는 당연히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도 이 공유지분이 등록이 됩니다. 이 대지권이라는 권리는 세 개의 권리가 대지권이 될 수가 있죠.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토지 지상권도 대지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전세권도 대지권이 될 수가 있죠. 토지 임차권도 대지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지권은 비율로서 존재하는데 비율로서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뭡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대지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돼요. 이때 이 소유권 비율이 바로 뭡니까? 공유지분이에요. 그렇죠. 소유권 비율이 공유지분입니다. 따라서 이 공유지분은 어디에도 등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유지분, 소유권 비율, 이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고 다른 데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도 있겠죠.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하나예요. 뭡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것만 외우시면 두 문제는 득점이 되는 겁니다. 꼭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요약집 좀 보겠습니다. 요약집 갖고 오시라고 했죠? 네. 어디를 보시냐면 18쪽 보십니다. 18쪽. 요약집 18쪽 보시는데요. 거기 보시면 지적공부가 나와 있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나와 있죠. 그리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나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저걸로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6번을 보시면 첫 번째 토지의 고유번호가 나와 있죠. 이 토지의 고유번호 몇 자리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토지의 고유번호는 첫 번째 19자리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19자리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9자리 숫자로 토지의 고유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맨 앞에 두 자리는 뭐의 코드번호라고 했죠? 시도의 코드번호입니다. 맨 앞에는 시도의 코드번호고 그 다음에 세 자리는 뭐의 코드번호였습니까? 시군구의 코드번호였고 그리고 여기는요 읍면동의 코드번호고 마지막 두 자리는 리의 코드번호가 될 겁니다. 아유, 불긴 한데요. 오늘 불금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맨 앞에 10자리는 뭡니까?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그렇죠. 소재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소재지. 그 토지가 어떠한 행정구역이 있는지 맨 앞에 10자리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
11번째 여기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들어갈 텐데요. 여기 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건 뭐가 됩니까?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랍니다. 맞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될 겁니다. 3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대장과 쌍을 이루고 있는 게 뭡니까? 지적도죠. 그래서 지적도에도 등록이 되어 있을 테고 임야 대장과 쌍을 이루는 건 뭡니까? 임야도죠. 그래서 이 토지는 임야도에도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이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다른 정보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 다른 정보도 같이 공시해야 되니까 보통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 대장을 같이 작성 비치합니다.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갖고 토지의 정밀한 모양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지적도도 같이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는 숫자 갖고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 네 자리는 뭐가 되죠? 집원의 본번이 되는 것이고 여기 네 자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집원의 부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8자리는 집원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번째 이 고유 번호를 가지고 집원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집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집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2가 들어가 있다면 집원 앞에 이 숫자 앞에 뭐를 붙여야 됩니까? 산자를 붙여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2가 되어 있다면 이 숫자 앞에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지만 그게 집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고유 번호를 가지고 지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고유 번호를 가지고 지목은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지목을 나타내는 숫자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이 고유 번호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됨이 원칙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고유 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지적공부가 딱 2개가 있어요. 뭘까요?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한 장의 지적도, 임야도에는 수십 필지, 수백 필지가 등록된 상황인데 고유 번호는 필지마다 존재하니까 그 필지마다 19자리 숫자를 쓰기에는 여백이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 고유 번호는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고유 번호를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지적 공부에는 몽땅 등록이 됩니다. 이게 도면에는 19자리 숫자를 필지별로 19자리 숫자를 기록할 여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적 공부에는 다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다시 보시면 거기 3번을 보시죠. 거기 토지의 이동 사유라고 나와 있습니까?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은 지적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인 토지 이동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 이동 사유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다는 거 따로 외우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거기 5번을 보시면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이것도 소재 지번 지목면적 경계좌표 안에 없죠. 이것도 특수한 등록사항이 될 텐데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인 토대와 임대에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6번째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 이것도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토대와 임대에 등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토지 이동 사유,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 세 가지 정도는 따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가 나오는데 공유지 연명부 여기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소유자가 소유권이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있죠. 이게 공유지 연명부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거니까 꼭 외우셔야 되고 대지권 등록부도 쭉 보시면 되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 반가로 2번에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가 나와 있죠. 이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전유 부분의 면적이죠. 따라서 이 전유 부분의 면적도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다른 지역 공부에는 등록될 리가 없겠죠. 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이 나와 있는데 레미안 아파트. 건물의 명칭이 있는 건 보통 뭡니까? 집합 건물이죠. 따라서 건물의 명칭도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그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요거는 따로 외워두시면 좋을 테고요. 그 다음에 도면이 나오는데 도면, 거기 의해서 두 번째를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거쳐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제명이라는 것은 그 지번부여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번부여 지역. 무슨 시, 무슨 군, 무슨 동 지적도다. 이게 바로 제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이 동이 바로 뭡니까? 지번부여 지역이죠. 이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 이게 바로 제명이에요. 이름입니다. 이름. 도면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제명 옆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그렇죠. 좌표 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좌표 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요 도면에 좌표라고 표시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있음입니까? 없음입니까? 없음입니다. 보통 측량은 도면 갖고 하는데요.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도면 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훨씬 정밀한 정보인 좌표값이 존재하니까 좌표값 갖고 측량하는 것이지 도면 갖고 측량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면의 축척이 나오는데 지적도는 5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 다 가능합니다. 5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 다 가능하는데요. 우리 공간정보법은 축척이 딱 7가지가 있습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지적도는 이 7개의 축척을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두 가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보다 더 정밀한 축척은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사용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면에 복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1번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도면을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복사의 목적, 사업계획 등을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기관, 지자체, 지적측량 수행자. 이거 좀 암기해 두십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지적측량 수행자.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4개예요. 국가기관, 지자체, 그 다음에 지적측량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3번을 보겠습니다. 복사한 지적도면은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적성 국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으로.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쭉 보시는데 거기 양가로 5번을 보시면 지적도면에 색인도가 나와 있죠. 색인도. 색인도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도면의 왼쪽 꼭대기에 십자가 모양이 있었죠. 그게 색인도인데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이따가 문제 보실 때 다시 확인할 겁니다. 지적도면에 제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번부여 지역을 나타냅니다. 무슨 구,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다. 바로 이게 제명이에요. 이름입니다. 이름. 그 다음에 도가성과 그 수치가 나오는데 도면이 이렇게 존재할 때 여기 바로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이라고 해서 도각선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 그리고 여기에 숫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수치들이 나오는데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 수치를 도각선 수치라고 불러요. 도각선 수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도각선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의 거리입니다.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이따가 보실 거예요. 여기가 원점인데요. 그냥 원점은 아니고 보정된 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보정된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수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X축, Y축을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이따가 다시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 도각선과 그 수치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면에만 등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지적 공부에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죠. 아니 다른 지적 공부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도각선과 그 수치는 도면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것도 도면에 등록이 되는데요. 이 좌표값이 있을 때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좌표값을 가지고 쉽게 거리를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좌표값이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을 합니다. 좌표값이 없다면 쉽게 구해낼 수가 없겠죠. 따라서 등록하지 않을 거예요. 좌표값이 있을 때만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원칙이. 그 다음에 5번, 6번을 보시면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라고 나와 있죠. 위치. 위치는 무엇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공식 기능이 높을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딱 표기하는 것이 공식 기능이 가장 높아지겠죠. 따라서 위치는 전부 다 도면에만 등록합니다. 그래서 5번, 6번 삼각점 및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공식 기능을 가장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면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에 지적도 임야도와 같은 도의 지적의 경우에는 지적에 관한 사항은 도면으로 표시하는 데 비하여 그림으로 표시한 거죠.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표시한다. 뭐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이 좌표 등록부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3,800만 개 필지, 모든 필지별로 좌표 등록부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땅값 비싼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되는데요. 그 땅값 비싼 지역, 즉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은 두 가지 지역에만 작성이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두 번째 뭘까요? 축척, 변경, 측량, 실시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축척, 변경, 측량, 실시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상을 보시는데요. 거기 2번을 보시죠. 2번 지적도면에 번호가 나와 있죠. 이 지적도면의 번호,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좌표값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모양을 정밀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따라서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번호를 찾아가 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 도면번호, 즉 지적도면의 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임야도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적도면 번호와 연결되는 겁니다. 지적도와. 따라서 이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번호를 찾아가 봐라는 의미에서 지적도면의 번호를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지적 공부는 두 개예요. 뭐냐면 특수한 토지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거기에만 등록되지 않고 도면 번호는 다른 데는 다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호 및 부호도가 나오는데 부호 및 부호도 여기는 X축이 될 테고 여기는 Y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해요. 토지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100, 200, 300, 400, 500쯤 될 테고 100, 200, 300, 400쯤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에 좌표값이 등록된 장부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X좌표, Y좌표가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X좌표, Y좌표. 그러면 요 X좌표, 여기 보시면 이게 1, 2, 3, 4 이렇게 놓고 여기 좌표값은 얼마입니까? X좌표는 1, 2, 3, 4, 5, 500. 그 다음에 300쯤 되겠죠? X좌표 1번에 X좌표는 500, Y좌표는 300쯤 될 겁니다. 2번은요, 이 정도 될 테니까 얼마쯤 하겠습니까? 네? 350쯤 할 테고 이쪽은요 450쯤 되겠죠. 3번 좌표값은요 200쯤 될 테고 300쯤 될 겁니다. 4번 좌표값은 300쯤 될 테고 그 다음에 한 170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걸 좌표라고 얘기할 텐데 이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가 부여되어 있죠.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가 부여되어 있고 이 숫자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그림을 부호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부호 및 부호도라고 불러요. 그럼 이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에만 등록하겠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집 들어가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 2번 보시죠. 2번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소재와 집어는 이름표 역할을 하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몽땅 등록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네. 소재 집어는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니까 토지대장에 당연히 등록이 될 겁니다. 2번 디귿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개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토지대장 등록되겠습니까? 등록이 될 겁니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2개죠. 뭐가 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따라서 이것도 토지대장에 등록이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 즉 이름, 주민번호, 주소, 소유권의 변동 원인이나 날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등록이 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토대, 임대,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뭐가 있죠?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경계가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경계인데요. 경계는 직선이죠.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고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렇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가 요 대장에, 토지대장에 등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외워두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로 이게 바뀌어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울 때도 되셨죠? 이거 4번째 하는 건데. 네. 4번 보겠습니다. 4번. 6번을 보죠. 6번 보겠습니다.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나열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소재 집어는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니까 대지권 등록부 등록되겠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4개네요. 토대, 임대,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될 수가 없을 테고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대지권 등록부죠. 전유 부분이라는 문구가 나왔으니까 2번 건물의 명칭 레미안 아파트. 그렇죠. 그래서 집합 건물에 보통 건물의 명칭이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뭔가요? 대지권 등록부만.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2개죠. 뭐가 있습니까?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토지의 고유 번호는 어디에만 등록이 안 될까요?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되지 않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이 장번호는 넘버링을 얘기해요. 넘버링, 페이지 번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면 2장 이상이라면 당연히 장번호 있겠죠. 대지권 등록부도 딱 한 장으로만 구성되는 장번호는 아니에요. 따라서 장번호 등록이 될 테고 토지 이동 사유 어디에 등록된다고 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니까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인 토대와 임대에 등록이 될 테고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1개죠. 뭡니까? 대지권 등록부. 지번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몽땅. 그렇죠. 모든 지적공부에 지번이 등록이 될 겁니다. 4번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지분은요.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 개별 공시지가 어디에 등록했습니까? 가장 완전한 형태의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번호는 대지권 등록부나 공유지원명부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왜? 특수한 토지에 관한 장부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따로 존재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이미 도면번호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지역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번호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을 가보시면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1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니까 도면에 등록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번호는 아무데도 등록되질 않아요. 그렇죠. 건축물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되겠죠. 건축물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이 될 테고 건축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겠죠. 그런데 번호가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당연히 위치니까 도면.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경계는요.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겁니다.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기준점의 위치, 위치는 당연히 도면.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토지의 고유 번호는 어디에만 등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네? 토지의 고유 번호 어디에만 등록되지 않는다고요? 지적도, 임야도에만. 지적도, 임야도는 한 장 안에 이게 지적도 한 장 안에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지마다 지번도 등록해야 되고 지목도 등록이 돼야 돼요. 필지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19자리 숫자를 등록할 여백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필지마다 19자리 숫자를 등록할 여백이 안 나옵니다. 한 9자리만 해도 작은 글씨를 할 텐데 19자리나 되니까 이걸 등록할 여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점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어디에? 도면에. 지목은 4개의 지적공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에 등록될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 다음에 도각선과 그 수치는 어디죠? 당연히 도면. 그렇죠. 도각선과 그 수치는 이 도각선이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도각선과 그 수치는 당연히 도면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토지의 고유 번호는 어디에만 등록이 안 된다고요?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몽땅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은 4개죠. 토대, 임대,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도각선과 그 수치는 도면에만 등록이 될 테고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는다고 했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에만 등록이 되는 것이고 네, 넘기겠습니다. 거기 11번을 보시는데요. 도면에 등록하는 도각선 수치는 제주도를 제외한 도면에서 원점으로부터 계산하여 일정 거리를 가산하여 등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그린 건데 옛날에 이렇게 그렸다면 끌려갔겠죠. 북쪽이 너무 크니까. 지금도 몰라요, 혹시? 끌려갈까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의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 필요해요. 근원이 되는 기준점은 이쯤에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측량의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근원 원자를 쓰고 기준점 할 때 그 점자입니다. 그럼 이 원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내부에 이 원점이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모든 측량의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에요. 모든 측량에. 그런데 여기가 원점이니까 좌표값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값이 구해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X좌표, X축이 이렇게 그어질 테고 여기는 Y축이 이렇게 구워질 겁니다. 여기는 X축, Y축.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좌표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원점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좌표값이 구해진다면 여기 있는 토지는 요 경계점들이 숫자가 양수가 나올까요? 음수가 나올까요? 여기가 0,0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100, 200, 300, 400 이렇게 될 테고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100, 200, 300, 400 이렇게 나올 테고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뭐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의 경계점의 좌표값들은 전부 다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좌표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좌표값을 양수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점을 옮기면 돼요. 어느 쪽으로 옮기냐면 여기까지 옮기면 됩니다. Y축은 여기까지 옮기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위는 다 플러스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X축도 옮기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뭐냐면 보정된 원점이라고 불러요. 보정된 원점. 제가 가끔 보정된 원점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여기까지 옮기는 방법이 뭐냐면 아래쪽으로는 50만 미터 내려가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50만 미터 내려가고 왼쪽으로는 20만 미터를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대한민국 영토는 전부 다 좌표값이 플러스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보정된 원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도각선 수치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종선 수치는 종선 수치 이거는 50만 미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횡선 수치는 왼쪽으로 20만 미터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제주도가 있을 텐데 이 제주도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측량할 때는 밑으로 더 내려가야 돼요. 5만 미터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같은 경우를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55만 미터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55만 미터. 네, 그걸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 13번을 보시면 다음 지적 도면에 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도면이에요. 이게 도면인데 이 선은 도각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수치들이 있죠.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여기 이 지점에 보정된 X축, Y축까지의 거리를 얘기해요. 여기 수치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여기. 네? 빨리 부르세요. 114900. 네. 114900. 114900. 여기는 얼마입니까? 114400. 그래서 이 도각선과 수평이 되도록 보통 씁니다. 책에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눕혀서 쓰는 겁니다. 도각선과 수평이 되게끔.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115200. 여기는요? 114800. 이 지점의 원점으로부터의 보정된 거리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보정된 원점입니다. 그래서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좌표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선을 그으면 이게 바로 원점으로부터의 요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114400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선을 그어보시면 요것이 바로 원점으로부터의 보정된 거리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114800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요거를 빼버리면 요 거리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네? 여기서부터 요거를 빼버리면 요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400. 맞습니까? 여기가 400이면 이것도 400이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도각선을 길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114900이 될 테고 이것도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11520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것과 요것은 같은 건데요. 요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에서 요거를 빼버리면 요게 나오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요게. 네? 300이겠죠? 이게 300이면 이것도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1, 2, 3, 4, 12, 공 4개. 요게 도각선 내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도각선 수치는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좌표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을 보시면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꼭대기에 색인도가 나와 있죠. 색인도 거기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 숫자가 뭡니까? 15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 지적도의 번호죠. 번호. 지적도의 번호입니다. 15호 도면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004, 009, 시흥동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지번부여 지역. 그렇죠. 지번부여 지역을 얘기할 테고 이 004, 009, 시흥동의 지적도다. 이게 바로 제명이에요. 제명. 그렇죠. 그래서 지번부여 지역을 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지적도 56장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는 총 56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지적도는 몇 호 도면이라고요? 15호 도면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시면 시흥동에는 지적도 56장이 있고 이 지적도의 도면 번호는 14호가 아니라 15호 도면이 될 겁니다. 2번 126의 12의 지목은 공장용지다. 이 공장용지는 도면에 등록이 될 때 차문자로 등록하죠. 따라서 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26의 12를 가보시니까 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공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공은 공원이죠. 네. 3번 126의 7에 제도된 플러스 동그라미는 삼각점 위치의 표시이다. 이거는 지적삼각점의 위치 표시예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점과 삼각점은 다른 겁니다. 지적삼각점은 지적기준점의 일종이죠. 지적기준점은 3개가 있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그렇죠. 근데 이 삼각점은, 지적기준점은 땅바닥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고 30분만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 보면 지적삼각점은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삼각점이라는 것은 토지를 측량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넓은 토지를 측량하는 겁니다. 남한 전체 아니면 뭐 경상북도, 충청북도 이렇게 굉장히 넓은 토지를 측량하는 기준점이 삼각점인데요. 국가기준점이라고 부른다. 이건 지적기준점이 아니라 국가기준점인데요. 굉장히 넓은 곳을 측량하는 거. 이게 삼각점인데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굉장히 높은 산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속리산 꼭대기, 뭐 지리산 꼭대기, 설악산 꼭대기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게 삼각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은 전혀 별개의 기준점입니다.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이고 그 다음에 지적삼각점은 지적기준점이에요. 그런데 삼각점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면 도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요. 원을 그려놓고요. 그 안에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게 삼각점, 지적삼각점의 위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지름이 3mm 정도가 됩니다. 3mm 정도. 그 다음에 지적삼각 보조점은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 안에 검은색으로 음영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검은색으로 음영이 되어 있고요. 지름은 이것도 3mm입니다. 삼각점은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삼각 보조점은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검은색으로 음영을 넣은 겁니다. 약한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mm예요. 그래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위치 표시는 이러한 그림들을 도면 위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삼각점의 위치 표시가 아니라 지적삼각점의 위치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4번 126의 9의 지목은 임야이므로 면적은 임야대장에서 확인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126의 9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임으로 돼 있죠. 임. 그런데 임은 임야라는 뜻이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거기에 제명을 보시면 시흥동 지적도라고 돼 있죠. 따라서 임야이지만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게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적도라고 되어 있고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면적을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겁니다. 토지대장에. 그 다음에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 등록지이다. 도면의 가운데를 보시면 산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여기에는 지목도 없고 지번도 없고 그냥 산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니까 거기 가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다음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을 한 지역과 축적 변경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 작성한다. 꼭 외우셔야 돼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는 지역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축적 변경 측량 실시지역. 2번.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토지의 분할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만이 할 수 있고 지적 측량 업자는 할 수 없다. 이 지적 측량 업자가 할 수 있는 측량은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에서는 업자가 지적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 제조사 측량도 측량 업자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 측량 업자가 할 수 있는 측량은 2군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 두 번째는 지적 제조사 측량. 다른 측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업자는. 공신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명확한 정보가 있는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지역, 제조사 측량 지역 요 2군데만 업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봉헌은 선이 아니라 좌표에 의한다. 즉 경계가 아니라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아니라 좌표가 갖고 해야 됩니다. 왜요? 훨씬 정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경계점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 지역에서는 토지대장과 아울러 지적도를 함께 작성하고 관리해야 된다. 아까 보여드렸고. 5번.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는 소재 지번 등록됩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정보죠. 소재 지번 등록이 될 테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고유한 등록사항이죠. 그리고 소유자는 어디에 등록이 된다고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따라서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을 테고, 면적은 어디에 등록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따라서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을 테고,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된 지적공부는 4개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20번 가겠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색인도를 보니까 가운데 8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도면의 도면 번호는 몇 호 도면입니까? 8호 도면이 될 겁니다. 제명을 보시면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공공시 공공동 뭡니까? 지번부여 지역. 이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 이게 바로 제명이에요. 제명. 그 다음에 가로 제명 옆에 좌표값이 좌표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지역에는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었다라는 뜻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몇 호 도면이라고요? 8호 도면이 될 겁니다. 1번. 73의 2에 대한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이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이용해서 눈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전자면적 측정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값을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프로그램 돌리면 컴퓨터가 알아서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좌표면적 계산법이라고 불러요. 어느 것이 정밀할까요? 당연히 컴퓨터가 계산해내는 좌표면적 계산법이 훨씬 정밀할 겁니다. 그 2가지 방법으로만 면적을 측정합니다. 다른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 좌표 등록부, 좌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갖고 면적을 측정해야 됩니까?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면적을 측정해야 됩니다. 훨씬 정밀하니까. 2번. 73의 2 경계선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에서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컴퓨터가 이용해서 쉽게 측정해낼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그때는 도면 위에 등록하는 겁니다. 좌표 등록부가 없다면 측정할 수 있습니까? 일일이 다 못해요, 눈으로. 그렇죠. 따라서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만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될 겁니다. 3번 73의 2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은 도면으로 해야 된다. 아니죠. 좌표값이 훨씬 정밀한 정보니까 좌표값 갖고 측량을 해야 될 겁니다. 4번 73의 2에 대한 면적, 토지 면적은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아니죠. 이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73의 2에 대한 토지 지목은 주차장이다. 주차장은 차장 천원 안에 들어가죠. 부호가 뭡니까? 차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도면을 찾아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21번을 가보십니다. 21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구역 있죠. 두 번째, 지번 있습니까? 있죠. 지목은요? 없죠. 따라서 지목이 틀렸고 2번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상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뭡니까?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지적공부는 두 개밖에 없죠. 뭡니까? 지적도, 임야도. 따라서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이 될 겁니다. 요거 맞았겠네요.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맞죠? 4번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맞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도 등록하고 있죠. 도면에. 그 다음에 5번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안에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있음 없음? 없음. 24번을 가보십니다. 24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고 26번 가겠습니다. 26번을 보시면 다음은 어떤 지적공부의 일부이다. 옳게 설명한 것은 고유번호를 보니까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을 나타낸다고 했죠. 11번째 자리는 뭐를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1번이라고 되어 있다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2번이라고 되어 있다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3번으로 되어 있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토지. 그렇죠. 거기 2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번이 나와 있는데 107의 1이 지번이 됩니까? 107의 1. 아라비아 숫자는 107의 1이죠. 그런데 2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산 107의 1이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산 107의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 꼭대기를 보시면 장번호가 나와 있죠. 이게 장번호예요. 2에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적공부는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그것은 첫 번째 장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지적공부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그게 7번째에 등록된 종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10-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장번호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거기 소재지가 나와 있는데 문정동이네요. 문정동.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두 번째를 보시면 1998년 2월 3일 분할되어 본번에 다시 3을 부함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부는 부칠부자예요. 부칠부. 그러면 다시 3을 부했으니까 이게 지번이 산 107의 1번지였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산 107의 4가 되겠죠. 4. 아니 3이 되겠죠. 3을 부한다고 했으니까 이 분할된 토지는 산 107의 3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장수는 총 2장일 것이다. 맞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토지대장이 틀렸죠? 임야대장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2번 대상 토지의 지번은 문정동 107의 1일 것이다. 틀렸죠? 지번은 뭡니까? 산 107의 1이 될 겁니다.
3번 대상 토지의 경계는 문정동의 지적도 67번 도면에 등록되어 있을 것이다. 맞았습니까? 거기 맨 꼭대기 보시면 도면번호 67 나와 있죠? 맞죠? 67번 도면은 맞지만 어디가 틀렸습니까? 지적도가 틀렸죠? 지적도가 아니라 뭡니까? 임야도가 될 겁니다. 4번 대상 토지에 등록된 도면의 축척은 1200분의 1일 것이다. 이거 맞았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임야도니까 3000, 6000분의 1 둘 중에 하나겠죠? 3000분의 1 아니면 6000분의 1이 돼야 될 겁니다. 5번 1998년 2월 3일 분할된 새로운 필지의 면적은 333제곱미터일 것이다. 분할되었는데 그 전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654. 분할된 이후에는 면적이 얼마가 됐습니까? 321. 그러면 분할된 토지의 면적은 빼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333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죠?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